리우예요. 오늘은 미슐랭 2스타 한식을 기본으로 한 아시아 창작요리 레스토랑 밍글스에 왔습니다. 보통 한식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데 밍글스 강민구 셰프님께서 오픈 초반에 저렇게 말씀해주신 인터뷰를 보고 그 말을 인용해봤습니다. 밍글스는 정식당, 권숙수 이 두 곳과 함께 한식 파인다이닝 3대장으로 불리고 있죠. 가게 이름 밍글스의 뜻은 고등학교 시절 강민구 셰프님이 영어 수업을 듣다가 밍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셰프님 이름이 민구니까 친구들이 민글 뭐 이렇게 불러서 자연스럽게 밍글이란 별명이 생겼고 나중에 식당을 열면 밍글스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 해서 탄생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음식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재탄생시켰으니 요리와 가게 이름이 찰떡같이 잘 맞는 것 같네요. 예약자 확인 후 자리를 안내받습니다. 밍글스는 최근 이곳으로 매장을 이전했는데요. 인테리어 참 깔끔하네요. 저는 저녁에 가서 18만원 코스를 먹었습니다. 예약금은 인당 10만원이에요. 메인 음식과 디저트만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선택권은 2가지뿐이라 하나씩 시켜서 쉐어했어요. 둘이 오면 보통 그렇게 먹는다고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웰컴 드링크입니다. 대만의 문산포종이라는 청차인데요. 우롱차중 으뜸이라고 하네요. 냉침을 하루 정도 했는데 녹차보다는 좀 더 쌉쌀하고 한약향이 좀 났어요. 식전에 입안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네요. 시작은 제철 생선회입니다. 오른쪽은 된장 소스를 바른 참치에 삼초 장아찌를 올렸고 왼쪽은 고등어 초회이고 안쪽엔 다진 묵은지가 들어있습니다. 먹는 순서는 참치부터고요. 참치의 식감은 부드러운 젤리 같고 된장 소스의 간이 적절하게 들어맞네요. 된장 향이 나는 건 아니지만 짭짤한 된장 간이 참치에 뱄어요. 그리고 고등어는 엄청 고소하네요. 아마 다진 묵은지를 버무리면서 들어간 깨나 참기름 향 같아요. 묵은지는 시지 않고 양념이 잘 됐는데 고등어와 잘 어울립니다. 묵은지 덕에 끝이 개운해요. 하지만 두 생선 모두 마지막에 살짝 비릿함이 입에 남더라고요. 아래 왼쪽에 있는 건 브라타 치즈 위에 무화과 그리고 캐비어이고요. 올리브 오일과 참기름을 둘렀습니다. 그 오른쪽은 튀긴 붕장어와 로메인과 감, 맨 위에 음식은 참기로 만든 빵 위에 어란과 얇게 썬 생밤을 올린 거예요. 빵은 공갈빵입니다. 안이 비어있거든요. 캐비어는 탱글한 식감이 아닌 무른 식감이고 녹진한 브라타 치즈와 달콤한 무화과가 신선한 조합입니다. 참기름을 좀 둘렀다고 했는데 이 참기름의 고소함이 끝장나네요. 전부 섞어서 먹으니 훨씬 맛있어요. 참기름이 치즈나 과일과 안 어울릴 것 같았지만 참기름 없었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이 붕장어는 정말 부드럽네요. 튀김은 얇으면서도 단단함이 살아있는데 겉바속촉이 정석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맛은 아니었고 어란의 존재감이 은은하게 느껴지는데 잘 모르겠어요. 맛이 오묘하네요. 수제 도토리 묵입니다. 밑엔 엔초비 소스가 있고 위엔 채 썬 배에 흑임자를 뿌렸어요. 묵이 나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과연 묵에서 어떤 특별한 맛을 찾을 수 있을까? 먹어보니 일반 묵보다는 확실히 진했고 묵이 쫀득해요. 보통 젓가락으로 묵을 자르면 금방 툭 끊기는데 이 묵은 안이 정말 촘촘하게 꽉 찬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젓가락으로도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묵이 미지근해서 좀 더 차가웠다면 맛있었을 것 같아요. 또 보통 도토리 묵에는 간장 많이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묵은 짠맛이 좀 있어야 익숙한데 고소하고 달기만 해서 되게 이색적이었습니다. 양지 육수를 붓고 있고요. 오른쪽부터 전복, 가운데는 해산물로 만든 교자상, 왼쪽은 모래버섯 안에 한우 양지살을 넣었습니다. 육수와 같이 떠서 먹으면 되고 먹는 순서는 우측부터입니다. 그런데 금세 까먹어서 왼쪽부터 먹고 있네요. 힛! 이 모래버섯은 처음 보는 건데 풍미가 좋고 귀한 편이라고 하네요. 이런 새로운 식재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파다의 매력 같습니다. 파다, 파인 다이닝. 이렇게까지 줄이는 사람은 없겠죠? 죄송합니다. 벌집 모양으로 생겨서 이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번 헹구면서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버섯입니다. 안에 든 양지 양념이 불고기 양념을 연상케 하네요. 모래버섯의 식감은 두껍고 단단한 모기버섯? 식감이 재밌네요. 교자상 안에는 고사리와 새우 간자살이 들었는데 되게 질어요. 맛도 진하고 전복은 좀 얇아서 아쉽네요. 자, 이제 엄청난 음식을 소개합니다.
이거 먹으러 여기 오기 잘했다 생각이 들었던 금태로 만든 어만두입니다. 만두소는 버섯, 애호박, 두부를 넣었습니다. 옆에는 가지튀김이고 소스는 마늘 간장 소스입니다. 정말 너무 부드럽습니다. 녹아요 아주. 입안에서 사라지는 게 아쉬워서 삼키기도 싫으네요. 기름진 금태가 다소 느끼할까봐 소스 간에 힘을 좀 줬는데요. 그래서 하나도 안 느끼하게 잘 먹었습니다. 아플 때 이거 하나 먹으면 병이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보는 즐거움이 있는 닭가슴살 튀김과 찹쌀 리조또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닭가슴살 튀김인데 뭔가 아보카도가 생각나네요. 닭가슴살 안에 동그란 건 고기 완자입니다. 소스는 간장 소스고요. 가운데는 찹쌀 리조또인데 위에 트러플을 갈아 올렸네요. 맨 왼쪽은 마늘과 양파 장아찌입니다. 리조또와 장아찌를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사실 닭가슴살은 퍽퍽해서 좀 등한시 해왔는데 왜 이렇게 부드러운 거죠? 이렇게 부드러운 닭가슴살은 처음 먹어봅니다. 겉은 또 바삭해서 흡사 치킨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이 소스가 아까 금태 어만두에 뿌려진 소스와 비슷한 소스인 건지 전에 나온 메뉴랑 흡사한 느낌이 나서 이건 좀 아쉬웠네요. 찹쌀로 만든 리조또인데 밥알 겉이 코팅된 것 마냥 탄탄하고 속은 쫀득을 넘어서 짠득합니다. 고소하고 트러플 향도 너무 좋고 이 리조또를 밥그릇에 고봉밥으로 퍼서 마구마구 먹고 싶네요. 양이 너무 적어요. 장아찌는 가벼운 느낌의 시큼달큼한 맛이었습니다. 메인 식사 전에 입가심하라고 키위와 자크림으로 만든 타르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요리인 랍스터와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아, 랍스터 진짜 작죠? 이게 맛을 떠나서 저렇게 조금 나오니까 김이 좀 세긴 하더라고요. 랍스터 새낀 줄? 하지만 어떡해요. 맛은 엄청 나더라고요. 이 맛있는 걸 둘이 또 나눠 먹어야 하니까 최대한 작게 잘랐습니다. 랍스터는 정말 끝내주네요. 이게 랍스터의 수분을 단 하나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맛이었어요. 한번 쪄낸 다음에 버터에서 낮은 온도로 부드럽게 조리해서 그렇대요. 소스는 비스크 소스라고 갑각류를 사용해 진하게 만든 크리미한 소스입니다. 식감이 엄청 탱글탱글하면서 야들야들한데 랍스터를 씹을 때마다 즙이 나오네요. 버터향도 은은하게 나고 먹으면서 참 행복해지는 맛이랄까? 스테이크는 알등심과 채끝 등심이 나왔습니다. 소스는 클래식한 비프 소스에 버섯을 첨가했고요. 옆엔 채소 육수에 살짝 조리해서 훈연한 향을 입힌 표고버섯입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부드럽죠? 아까 봤듯이 지방이 껴있어서 참으로 고소합니다. 육향이 진하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먹은 채끝 등심이 더 진하네요. 더 진하고 더 맛있다. 정말 양만 좀 늘려주면 여한이 없을 텐데. 아, 5,000원 떨어졌어요. 이거 표고버섯 먹다가 떨어뜨렸는데 오픈된 곳이라 주워 먹지도 못하고 5,000원 안녕. 그래도 고기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짧은 메인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막걸리 아이스크림인데요. 아래는 크림치즈 소스, 그리고 막걸리 아이스크림, 위에서 거뭇거뭇한 건 흑마늘 머랭입니다. 막걸리 아이스크림이 생소하긴 한데 독특한 맛은 아니고 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런데 다음으로 나오는 이 장트리오 디저트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밍글스의 시그니처 디저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3가지 장, 간장, 고추장, 된장을 이용해 만든 디저트예요. 처음엔 짭짤한 맛이 느껴지고 그 후 달콤한 맛이 찾아오고 마지막으로 고소함이 진하게 남습니다. 된장 크렘브렐레의 구수함과 간장으로 졸인 피칸, 그리고 튀긴 현미의 식감도 참 재밌습니다. 장트리오는 밍글스 오픈 이래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존재하는 디저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시네요. 또 밍글스는 소금보다 장류를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디저트에도 장을 사용할지는 몰랐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디저트에 정말 신기하고 참 멋진 도전이다 싶었습니다. 맛있어요. 찹쌀가루를 송편처럼 빚어낸 주악과 커피까지 마셔주면 식사 끝입니다. 먹는 건 빨리 먹었는데 식사 나오는 텀이 좀 길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와인이나 전통주 페어링도 있는데 술과 함께 먹는다면 식사 텀도 지루하지 않고 배도 더 불렀을 텐데 오롯이 저 식사만 하러 간다면 배는 좀 안 찰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오늘 밍글스에서의 식사는 직접 가서 먹었을 때 느꼈던 맛보다 지금 이렇게 음식에 대해 상세히 찾아보고 알고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직원분들이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긴 하지만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한 3-4분이 번갈아 가면서 서빙을 해주셨는데 한 분 빼고 다 목소리를 작게 하시더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음식에 대한 연구와 열정이 느껴지는 밍글스에서 식사를 해봤습니다. 오로지 밍글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이라 참 마음에 들었어요. 양이 적은 게 좀 아쉬운데 또 맛있는 건 확실히 맛있어 버리니까 여유만 된다면 또 가고 싶네요. 그리고 이날 주변에 다 커플이었는데 이벤트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념일에 애인이랑 오세요. 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안 생겨요. 내 주위에 하나둘씩 생기니 언젠간 나도 애인이 생기겠지. 막연히 생각하시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안 생겨요. 결국은 그래도 짝을 찾고 결혼할 것 같죠? 그래요. 결국 생겨요. 걱정 말아요. 근데 안 생길 사람은 안 생기더라고요. 이 모든 게 여러분들 이야기는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다도 안 생겨. 이건 제 진심이 아니고 유희열님께서 라디오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생길 거예요. 화이팅!